자, 이번에는 한발입니다. 오늘 한발은 어제에 이어서 불편한 현실을 또 직시해야 되는, 어제는 이제 연체율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럼 이제 고려시정정보라는 기업을 매칭을 한번 시켜봤고, 자, 오늘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될 때, 그래서 전기료 인상, 가스료 인상,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인데 뭐 종목을 시세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기업이죠. 이거 다루기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 다른 기업을 찾지는 못해서 그냥 짧게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뭐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한전채 발행이 약 9조 6천억 원 정도 될 겁니다. 10조 원 가량 되죠. 지난해 규모를 이미 넘어섰죠. 한 2분기도 채 가지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계속 채권 찍어내야 됩니다. 그럼 빚더미 위에 계속 쌓이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끝은 좋지 않겠죠. 그러면 한전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뭐 일개 기업으로 치부할 거냐? 그럴 수가 없어요. 한전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독과점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죠. 그러면 이제 전기를 사와서 팔아야 되는데 사업 구조상 상업적으로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증권적으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는데 이 기업만 유독 지금 역마진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120원 정도 되고 구매 단가는 155원이니까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파는 겁니다. 자선기업이죠, 자선기업. 마이너스 35원. 저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누적 적자가 지금 32조 원, 33조 원 됩니다. 시가총액은 12조 원. 국내에서 유일한 독과점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2조 원이라는 것도 조금 싸고, 그리고 그 누적 적자가 32조 원이라는 것도 어폐가 있고, 주주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명백한 배임입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잘 안 하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정권마다 누적되어 왔어요. 산업전력은 싸게 기업 경제를 회생시켜야 된다 그래서 싸게 공급하고, 가계전력, 일반 전력은 누진세를 적용하죠. 쓰면 쓸수록 계속 누진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이너스가 쌓여서 이제는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32조 원, 33조 원의 적자를 해소하려면은 킬로와트 시당 대충 51원 정도를 올려야 된다 그래요. 근데 1분기에 이미 13원 정도를 올렸어요. 1월 달에. 그러면은 이제 분기마다 한 13원씩 계속 올려야 됩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4인 기준 가족으로는 월 한 5, 6만 원 정도는 그냥 계속 올라갈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걸 가지고 뭐 서민 삶이 팍팍하네 뭐 어쩌다라고 얘기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다 같이 공멸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려야 되는데 그 얘기를 오늘 불편한 진실이지만 또 해드려야 되겠고,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외국인 지분 한도가 지금 40%로 묶여 있거든요. 한전법에 대해서. 사실 지분 한도를 언젠가는 넓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죠. 망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회사. 아마 그때는 지분을 더 늘릴 겁니다. 현재 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14.43%를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매번 얘기할 때마다 말을 끊어가지고 그런데 요 바톤을 책임을 살짝 옆으로 정리시켜야 되겠습니다. MBA몰드 김영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숙제를 저한테 이제 바통을 넘기신 것 같은데. 붙이지도 못하게 막. 네. 아니, 이게 지금 한국전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사실 현 정권도 초반에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의지를 보이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서민 물가, 특히 이제 지난 겨울에 가스비 폭탄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여론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전기료, 가스비 이런 것들 인상을 하려다가 지금 좀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적자 규모가 뭐 너무 좀 심하게 계속 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 올해 안에 지금 4월, 5월 얘기 나오다가 벌써 4월 다 지나갔고 이제 5월 시작됐거든요. 5월 아래는 이제 정부 쪽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것 같고요. 지금 한국전력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자구책을 막 얘기를 하면서 임직원들 뭐 급여 깎고 성과급 다 없앤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전기료 인상을 좀 추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이제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해외 자산들을 지금 너무 빠르게 지금 매각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공기관 부실을 이제 좀 그 적자가 많이 나고 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다 보니까 그런 자산들을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좀 그걸 메꾸려고 하는데 그건 저는 사실 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게 지금 판매되는 해외 자산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우량 자산이거든요. 네,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있죠. 그렇고 이제 역으로 보면 누군가가 이제 사가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좀 헐값에 사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량 자산 이거 사실 몇 년 동안만 좀 잘 보유를 하고 이제 금융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금리가 다시 이제 언젠가 또 인하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국면이 오면 그런 자산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데 급하게 이걸 지금 매각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헐값 매각에 대한 이제 논란도 좀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정부에서 좀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가지고 어쨌든 가장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 전기료 인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그 전기차가 거의 뭐 열풍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배터리나 전기차 쪽 아니면은 거의 관심이 없다 싶을 정도로 아직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2025년, 2030년까지 정말 많은 전기차들이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내연기관차 다 없어지고 이제 전기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전기 충전 어디서 할 거예요? 전기 충전하는 그 요금도 다 그러면 한전이 떠안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 전기 충전하면은 그 기름값에 비해서 전기료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그 에너지 가격에 있어서는 혜택을 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정상화 좀 될 필요가 있다. 유가하고 충전용 전기료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 인상을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러면 전기료 인상이 과연 주가에도 영향을 줄까? 네. 어제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 네.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재미없는 회사죠. 네. 뭐 안전히 상한가를 치겠으니까. 아니 근데 모르죠. 최근에 모르지만. 최근에 뭐 무슨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면은 시총이 몇십 조 되는데도 장중에 20% 급등하잖아요. 그렇죠. 전기료 인상한다라고 하면 특히나 어저께는 워낙 좀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낙폭 가대 종목들 매수를 조금 강하게 해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분명히 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오늘 앵커님은 고양이 목에 이제 방울을 달 때 이런 이제 또 그 표현을 해주셨지만 은유적인 표현을 뭘 쓸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 리포트를 쭉 찾아보니까 모 증권사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되게 재밌는 타이틀을 좀 달아놨더라고요. 콩이 이제 두부보다 싸진다. 네. 지금까지는 두부보다 콩이 더 비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전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료가 더 비쌌다는 얘기예요. 원가도 못 받고 지금 전기를 판매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콩이 두부보다 싸지는 말 그대로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단계로 좀 접어들고 있다. 뭐 겨울철이 좀 지나고 약간 이제 뭐 비수기 계절적인 영향도 좀 있겠지만 발전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석탄이라든지 원전 뭐 이런 이제 수가가 되게 좀 낮아지고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 급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원가 측면에서 2분기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상화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일단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줄어든다. 코스트 통제가 이제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 때 지금 적자가 6조 정도 지금 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죠. 그다음에 2분기 때는 그 적자 규모가 한 2조 원대로 좀 줄어든다. 그러면 전기요금 뭐 한 킬로와트당 한 10원 정도 딱 인상이 좀 된다. 지금 5원에서 10원 정도 지금 인상이 된다라는 이제 전망인데 10원 정도만 인상된다라고 하면 3분기 이후에는
흑자 전환이 이제 가능해지는 구조거든요. 뭐 누적적으로 보면은 아직 많은 적자가 좀 쌓여 있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이 충분히 이제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단기간에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갑자기 뭐 20% 30% 가는 건 진짜 좀 희박한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지만. 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한국전력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지 않을까. 뭐 결국엔 이게 이제 문제는 정부의 이제 결단이 주가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다라는 거. 이미 결단은 나왔어요. 계속 네. 공시와 뭐 그 워딩을 했기 때문에 네. 몰릴 겁니다. 네. 언제 하느냐가 문제죠. 이번 주 후반이나 그러니까 어린이날 앞두고 할 건, 그래봐야 내일이잖아요. 네. 그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인데 네. 뭐 하여튼 임박한 건 났고 가스료는 1분기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에 무조건 네, 올려야 무조건 됩니다. 올려야 되죠. 네, 무조건 네. 올려야 됩니다. 적자가 좀 많이 쌓여있는 이런 공공기관들의 부실을 미연에 좀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도 사실 뭐 우리가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개혁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이번 정권에서 좀 꼭 해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해결을 좋습니다. 좀 해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끼워 넣는 종목은 저는 그냥 효성중공업, 요거는 이제 효성중공업. 발전용 이제 전압기 차단기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같이 한번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도 다루지 않는 한국전력도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 김영미 매니저가 이제 확장으로 효성중공업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영미 매니저의 오늘 선택도 들어봐야죠. 네, 오늘 저의 선택은 어제 시장에서 조금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그래도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가장 좀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엔터 기업이 어제 좀 눈에 띄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었거든요. 그중에서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을 오늘 루트로닉.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에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클래시스가 지금 뭐 사상 최고가 경신을 좀 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좀 펼치고 있고 루트로닉, 레이,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그다음에 이제 TNL처럼 이래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지금 공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가장 큰 개장 때 유창희 대표가 클래시스를 네네. 어제 신고가 쳤죠. 개장에 이게 걸어라로. 네. 가장 실적에 대해서 이제 좀 믿고 배팅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섹터다 보니까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추세가 상당히 좀 이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루트로닉은 의료기기 중에서도 이제 레이저 광학 장비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쪽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전체 매출액의 한 40% 정도가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얼마나 지금 가파르게 지금 해외 시장이 이제 성장을 좀 하고 있냐면 진짜 뭐 국내 매출을 뭐 해외 매출이 이제 뛰어넘은 건 오래전이고 재작년부터 이제 2020년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부터 약간의 이제 좀 침체가 좀 있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지금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막대 그래프가 제일 왼쪽이 이제 2020년 1분기 코로나19 터졌을 때인데 약간 이제 주춤하다가 3분기 이후부터 정말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작년 2022년 4분기에 보시면은 2020년에 비해서 규모 자체가 거의 한 4배 가까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일 진한 이제 막대 그래프가 미국이에요. 수출도 역시나 미국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쪽에 왜 이렇게 이제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이런 레이저 장비들이 이제 수출이 많이 되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햇살이 워낙 좀 뜨겁고 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일광욕 하는 걸 되게 좀 즐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근깨라든지 뭐 이런 것들 피부와 관련된 이제 트러블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목적으로 특히 선진국 시장 중에서도 미국 시장이 가장 좀 폭발적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좀 갈목할 만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뭐 기존의 의료기기들뿐만 아니라 클라리스 2라든지 울트라, 지니어스 이런 이제 신제품들 계속 좀 준비를 하면서 외연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뭐 신고가 움직임이라고는 하지만 1월 이후에 오른 게 거의 없어요. 한 10% 정도 올라갔거든요. 박스권 흐름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좀 됐고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충분히 좀 진행이 좀 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정도 구간에 매수를 해서 클래시스처럼 한번 이제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클래시스 차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클래시스도 1, 2월 달에 이제 상승 시도가 나타나다가 뭐 박스권 횡보가 계속 좀 진행이 됐죠. 최근에 지금 지난주부터 신고가 흐름이 좀 나오면서 상단을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강한 시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루트로닉도 비슷하게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한 2개월 이상 진행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기존의 레이저 광학 장비들이 이제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이제 의료기기들이 이제 줄을 잃었다면 루트로닉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정하는 차원에서 안과 관련된 이제 의료기기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게 체형 보정과 관련된 이제 의료 장비들 많이 이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에서는 또 의약품 시장에서도 지금 비만 치료제가 되게 이제 큰 시장으로 이제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형 보정과 관련된 장비 쪽에서도 신제품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장비 단가거든요. 대당 가격 자체가 2020년에 한 대당 한 4천만 원 정도 하던 게 작년 연말 이제 4분기를 기준으로 대당 가격이 7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영업이익률 당연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 효과와 이 대당 가격이 이제 상승한 효과가 고스란히 이제 영업 마진으로 지금 남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루트로닉뿐만 아니라 뭐 클래시스라든지 레이라든지 이런 주요 의료기기 기업들의 호황이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투자 전략을 좀 잘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실적 시즌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뭐 엔터 기업이라든지 의료기기, 의료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시즌에 막바지 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장비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소모품 매출까지 이제 같이 좀 증가를 하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종가가 이제 26,800원이었는데 매수 밴드는 26,500원에서 27,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가격은 2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김명민 매니저의 선택은 루트로닉 들어봤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